안녕하세요. 벌써 챕터 6까지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요번 거 하고 다음에 이제 지도 아틀라스까지 가면은 이 쿡북의 마지막까지 오는데요. 오늘 할 내용은 이제 건물 레이어 시각화, 그리드 분석 시각화, 열지도, 다이어그램, 웹지도, 3D맵, 조판, 쇼케이스 등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나 할까 특히 건물 레이어랑 드리드, 분석 등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겠고 나머지 시각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조판이 있는데 조판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지도 아틀라스에서 있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고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조판은 다음 시간에 같이 붙여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공간 데이터 시각화 들어가면은 이걸 좀 더 사장에서 실습한 수치정도 건물 레이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고 여기에서 아파트만 선택하고 뭐 종류 필드를 이용해서 필요한 놈들 선택을 일단 해 둘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해당되는 레이어만 따로 내보내고 그 높이를 층수 필드를 이용해서 높이 값을 환산해서 이 표현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만 선택하고 뭐 높이 값을 갱신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일단은 어디 보자. 저번에 했던 실습 파일이 필요한데 이 파일은 아마도 이제 이번 챕터에서 2장에서 작업했던 거 그 수치 지도 실습 데이터에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치 지도 중에서 그 B로 시작하는 거 B 0010000 이게 건물 데이터거든요.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놈을 실습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아파트만 뽑아보고 그러려면 일단 속성 탭을 열고 선택 눌러서 필드 값 중에서 종류군요. 종류 필드에서 는 하고 모든 유일값 쓰면은 종류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아파트 더블클릭 객체 선택 하면은 74개 선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랬죠? 우클릭 내보내기 선택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양식은 shape 파일 이번에 이쪽이죠? 그래서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아파트 좌표계는 네 그대로 넣고 상태에서 확인 네, 그리고 아파트만 추가가 이렇게 됐고요. 제가 이놈 색이 너무 강하니까 조금 색상 조금 맞춰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층수 필드를 이용해서 높이를 만든다 라는 거고 이거는 뭐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수성 테이블에서 이거 필드 칼큘레이터 새로운 필드 생성해서 이거 이름을 높이라고 하이트라고 하네 여기서는 하이트라고 하고 정수형 높이니까 정수형이 아니라 십진수 실수형으로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일단 층수 필드가 있을 거예요 층수에다가 곱셈 집어넣고 층당 높이는 2.6m를 넣었네요 2.6 하면은 미리 보기에 이제 44.2가 나온다
라고 하네요. 이 상태에서 확인. 가상 필드라도 만들지 뭐.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고요. 높이 값, 네, 하이트 높이 값이 계산이 됐고, 상태에서 층수를 다시 입력하기 위해 표현식을 통해 객체를 선택하고 층수, 고층 아파트니까 16층 이상 되는 고층 아파트 층수 해놓고 이렇게 혹세로 이상 해놓고 16 객체 선택하면은 44개 이렇게 고층 아파트만 이 중에서 선택이 됐고요. 고층 아파트만 높이 값을 층당 2.6m가 아니라 2.8m로 바꿔주자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필드 계산기 열고 선택한 객체만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기존 필드인 이제 하이트만 갱신을 해요. 그래서 층수 에다가 아까 2.8이었죠? 2.8 해놓고 확인 누르면 다시 계산이 되죠. 네. 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 값을 이용해서 그럼 올려주는 건데 더블 클릭해가지고 속성 심볼 들어가서 심볼 보시면 2.5D가 있어요. 2.5D가 있고 높이 값은 여기 필드 값 우리 높이 아까 계산한 거 참조시키시고 각도는 뭐 기본 값은 70도인데 적당히 뭐 적용하시면 되고요. 지붕 색깔은 뭐 이제 하시면 되고 적용 눌러보시면 네 여기 그림 나오는 것처럼 이 고층 건물들이 그 아파트들이 좀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돼요. 각도는 뭐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되고 45도 아니면 뭐 90도 아니면 뭐 80도 등 이제 편하게 본인 원하는 대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쓸 수도 있긴 하겠는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소개가 되어 있는 기능이니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심볼은 지금 이건 너무 정신없으니까 다시 단일 심볼로 뭐 이렇게 넣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드를 만들어야겠죠. 그리드를 만들 때 여기 안내대로 벡터 조사도구 그리드 생성 하시고 그리드가 여기 안내 나와 있는 것처럼 포인트, 라인, 그 사각형 아니면 마른 목골 그 다음에 벌집 구조가 있어요. 헥사곤 극자 구조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네요. 이 5가지가 있고 여기서는 헥사곤을 만들려고 하네요. 이 상태 그리드 범위는 아마 레이어 범위대로 만들면 될 것 같고 그냥 다 하나하나 써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레이어에서 계산이라고 하는 거를 주로 많이 쓰고 우리 아까 가져왔던 건물 데이터 집어넣어서 해당 범위를 그대로 따오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잠깐 근데 좌표계가 정확하게 지정해 주는 게 좋겠고 설정 벡터 조사도구 그리드 생성 헥사곤 그리드 범위는 아까 건물 데이터 가져오고 수편의 수직은 이게 그리드 셀의 크기를 영향 주는데 그 헥사곤 도형의 중심점 센트로이드 간의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첩은 필요 없고 좌표계는 그대로 레이어와 같게 하고, 저는 임시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실행 닫기 하면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오게 그 결과물이 도출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선 묘지 레이어, 묘지라고 하는 게 그 CG형도 보시면은 C0285311이네요. C0285311 가져오면 묘지가 생각보다 많네요. 이쪽에 이렇게 놓고 묘지에 대한 주제도 하는 거고, 벡터, 분석 도구, 폴리곤 내부에 포함하는 포인트 개수 구하기, 파라미터를 일단 폴리곤은 아까 만든 그리드, 네, 포인트는 아까 가져온 포인트인데 이놈도 좌표계를 정의를 해줘야겠네요. 이거죠. EPSC 5186. 네, 그 좌표계 정의되고 상태에서 가중치 뭐 이런 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실행 키 누르면 가중치가 적용된 분석 결과가 만들어질 건데, 네, 뭐이 정도 하고 만들었으면은 이 단계 구분 레이어 보시면 개수에 단계 구분이라고 있어요. 단계 구분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값을 아까 했던 속성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멀티포인트라고 하는 필드 컬럼을 설득해주고, 나누는 방법은 내추럴 브레이크, 등간격, 등개수, 로그 스케일 등이 있는데, 프리티 브레이크는 그 극간이 이쁘게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근데 별 그 의미는 없죠. 그 다음에 내추럴 브레이크는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분류 눌러서 적용시켜 준 다음에 적용 이렇게 눌러도 되고, 등간격이나 등개수, 퀀타일, 로그 스케일 뭐 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냥 제대로 나오는 게 없네요. 내추럴 브레이크가 그 다음에 나왔나? 극관수를 좀 조정해 가면서 해보면 좋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추럴 브레이크가 제일 낫네요. 확인. 그리고 이렇게 색상이 포인트 개수에 대해서 0개, 그 다음에 0초가 2하니까 1개나 2개겠죠? 그리고 3개에서 5개, 뭐 이런 식이 돼요. 그렇게 되었고, 뭐 방법은 내추럴 브레이크, 그룹 내 분산이 가장 적도록 분류해주는 방법이고, 수치가 좀 크게 바뀌는 변곡점이 되는 부분, 좀 변화량이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극간을 나눠주고요. 분위수 퀀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 표본의 개수에 따라서 그 개수를 순서를 그 값 순서대로 순위를 나눠서 이제 등수대로 자르는, 그러니까 50등마다 하나씩 득간을 자르는 그런 방식이고요. 등간격은 데이터의 길이를 가지고, 이게 멀티포인트라고 하는 그 개수 데이터가 0에서 100개까지라고 하면은 5개 나눴을 때 20까지, 20이라고 하는 그 길이 약간 범위에 따라서 0에서 20까지, 21에서 40까지 이런 식으로 등간격으로 나눠주는 방법. 표준 편차는 말 그대로 표준 편차, 프리티 브레이크는 점수 단위로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포인트 값이 없는 흰색 배경을 투명하게 해준다. 이 얘기는 이 그 심볼의 색상을 바꿔주는 이야기인데, 우클릭한 다음에 색상 변경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대고 바로 더블 클릭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하여튼 이쪽 들어가서 체인지 심볼 컬러 패널에서 불투명도를 0으로,
바꾸는 건데 이거는 채우기 색상에서 바로 여기에서도 조정할 수 있어요. 색상 선택 여기에서 뭐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요. 뭐 이 상태에서 불투명도 여기서는 0%로 해놨네요. 0%로 해두면은 색상이 없어지니까 확인, 확인, 적용 누르면 네, 색상이 다 사라졌고요. 해당 구간에 전체 그리드 외곽선을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바꾸려고 한다면은 속성 정보 들어가서 심볼에 이제 뭐랄까 심볼 이놈 눌러가지고 이게 이쪽에서 누르면은 이 심볼을 하나하나 개별적인 거를 바꾸는 거고 여기에서 눌러가지고 적용하게 되면은 전부 다 바꿀 수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같이 선택해 주신 다음에 하시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객체 누른 다음에 획 색깔을 이렇게 조정해 주면 되겠죠. 회색으로 바꾸고 확인, 적용 누르면 아까와 달리 이 선 색깔이 좀 회색으로 옅게 만들어졌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열지도인데 열지도는 이제 포인트 데이터 가지고 커널 덴시티를 해주는 거고 커널 보관? 일종의 보관법의 일종이에요. 커널 덴시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게 KDA라고 하는데 물 마시려고 하니까 화면에서 제 얼굴이 사라지네요. 아무튼 그렇고 점 데이터를 시각하는 방법, 점 데이터의 밀도, 지도를 그려주는 거고요. 데이터 획득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그 사이트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검색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data.seoul.go.kr 들어가시면 되고 UI가 달라졌죠? 이 상태에서 서울시 도서관 검색하시면 서울시 도서관 위치 정보, 서울시 작은 도서관 현황 정보 장난감 도서관 위치 정보 등이 있네요. 통계 이걸 가공한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일단 여튼 자료는 우리 실습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요번에 6주차 실습 자료 우리 교재에 드랍박스에서 나눠 받았던 데이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라이브러리 CSV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가져오는 데에서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레이어를 추가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잠깐만 레이어 추가 에서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레이어 추가 누르시고 파일 이름을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이나 도서관 있죠? 둘 다 넣을 건데 도서관 열기 해주신 다음에 CSV 형식이나 CSV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포인트 좌표 X 값은 이제 경도 Y 값은 위도 적용하고 값이 이상한 게 들어가서
다음에 됐나? 예, 된 거 같네요. 문자는 안 깨지고 경도랑 위도 정리해서 추가 누르시면은 서울시 도서관 위치가 점 데이터로 이렇게 환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추가할 건데 작은 도서관 열기 누르고 아까랑 비슷한 절차예요. 경도, 그 다음에 위도 그 상태에서 추가 누르시면 작은 도서관도 같이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놈들을 데이터 변환까지 아까 했고요. 벡터레이를 작은 도서관과 이 도서관을 합칠 거고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머지를 검색해 봅시다. 벡터레이어 병합 있죠? 더블클릭 입력물 이쪽에 눌러서 스몰 라이브러리 해놓고 확인 대상 좌표기는 아까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프로젝트 좌표기랑 같은 걸로 자동으로 변환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결과물 만들고 실행하면 서울시 도서관 데이터가 다 합쳐져서 만들어질 거고요.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걸 가지고 좀 히트맵을 만들 거예요. 근데 결과물 볼 때 레이어 우클릭 레이어들을 우클릭해서 객체수를 표시하면 도서관 도서관 개수가 123개, 작은 도서관이 1048개, 그 병합한 산출물이 1171개니까 이게 좀 나고한 거 없이 결집값 없이 전부 다 합쳐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교재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히트맵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QGIS에서는 우클릭 속성으로 들어가서 심볼에서 누르시면은 열지도를 바로 지원해요. 반경은 10m, 이 색상표는 그라데이션은 스펙트럴로 집어넣어 보고 색상표 반전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적용 누르면 책에서 있는 것처럼 열지도가 만들어져서 우리 도서관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는지를 시각적으로 바로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고요. 불투명도를 조절하면은 좀 더 보기 좋겠죠. 불투명도를 어디 보자. 레이어 렌더링 그래서 불투명도를 한 50%, 50 놓고 레이어 형식은 이제 밝게 적용. 그걸 너무 안 보이네요. 일반. 네.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고 공간 처리 툴박스의 열지도가 이 속성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커널 덴시티라서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도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열지도 커널이라고 치거나 아니면 열지도 치면은 커널 밀도 추정이 있을 거예요. 보관법 중에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 병합한 산출물 도서관 합친 거 집어넣고 3세 반경은 1km로 해놨네요. 밀도를 구하는데 각 그 데이터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그 반경 이제 1km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나 그 가중치가 있다면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이용해서 일종의 그 2차원 히스토그램을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과 열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픽셀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렇죠. 픽셀 크기를 50m by 50m로 하면 실속과 같은 크기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뭐 임시 파일 저장하는 걸로 실행 누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튼 그러니까 뭐 이 결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밴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색상을 나타내는 채널이에요. 채널이 하나밖에 없는 단 채널이고, 원래 올 컬러를 표현하려면 이 채널이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잖아요. 그 노란색, 파란색, 붉은색이었나요? 아마 그 삼원색에 따른 밴드가 채널 하나씩 해가지고 3개가 필요한데, 밴드 하나 가지고 비슷하게 나타낼 수 있는 단일 밴드 유사 색상, 진정한 총천색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타내고요. 이 상태에서 뭐 일단 선형 해두고, 약간 약간은 스펙츄럴, 스펙츄럴이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색상표에서 이건가?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좀 반전시킨 것 같네요. 모든 연속해서 적용 누르시면, 네, 이렇게 결과물이 책과 동일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불투명도? 불투명도도 당연히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데, 색상 렌더링이 아니라 불투명도를 한 60% 취소하고, 레이어 자체에 투명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70% 적용, 확인 누르면 이렇게 결과물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편으로 히트맵 가지고 노데이터 값,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걸로 간주하는 값의 범위인데, 뭐라고 할까, 이것보다도 투명도 옵션, 투명 밴드 집어넣고, 더해서 0에서부터 책에 의하면 3.19까지는 투명도가 이제 100%, 완전 투명으로. 이게 좀 왠지 잘 안되네요. 투명 밴드 없음에다가 해야 되나? 3.16 적용? 예, 이렇게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습 결과가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는 다이어그램인데, 그 벡터 레이어에 그래픽 오버레이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는 보시면 알 거예요. 일단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똑같이 도서관 현황 통계 데이터, 도서관 현황 검색하시면 서울시 도서관 현황 통계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내려받으라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엑셀이 아니라 한글이랑 텍스트 파일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받기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로 내려받기가 되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이놈을 복사해서 실습한 데다가 붙여놓고 이놈을 바로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그 CSV 파일이랑 마찬가지로 이걸로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레이어를 추가 눌러서 가져오시면 되고, 네, 그렇게 하면 되고, 파일 이름은 아까 가져왔던 리포트라는 이름이었죠. 열기 하시고,
네, 이거는 CSV랑 다른 게 구분자가 달라요. CSV가 아니라 사용자 정의 구분자로 한 다음에 탭이에요. 이거 구분자는 탭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시할 머리글 행일 수 없고, 첫 번째 레코드를 필드 이름을 받고 필드 유형 감지 해놓고, 도형은 도형이 없죠. 도형 없음. 속성만 있는 테이블이고, 그래서 밑에 예시 데이터에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 누르시면 되고, 이놈이랑 이 서울시 구데이터인데, 구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챕터 3였나? 3에서 서울시 보시면은 서울시 구 5181이라고 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놈을 가져오시면 이렇게 구별 경계선 데이터가 뜨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가져온 그 텍스트 파일하고 합쳐줄 건데, 결합해서 더하기 추가 누르면 되시고, 결합 레이어에서 리포트 아까 속성 데이터 선택하신 다음에 결합 필드는 자치구 이름이니까 자치구하고 시군구 네임 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결합한다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에서 적용 누르시면 수성 테이블에 이제 이 데이터와 함께 리포트라고 하는 그 데이터의 레이어에 있는 기관, 합계, 공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 전문도서관 등의 데이터가 다 들어오게 돼요. 일단 그 이야기고, 여기서 다이어그램 종류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도표, 다이어그램 옵션에서 파이 차트 해놓고 속성에서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 일단 공공도서관하고 대학도서관하고 전문도서관 집어넣을 거고, 색상은 이거 더블클릭 해가지고 본인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전부 공공도서관 파란색, 대학도서관 주황색, 그 다음에 전문도서관 붉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상태에서 이제 적용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디자인돼서 나오게 되고요. 이 상태의 선이라든가 색상은 아까 바꿨고,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더링에서 보시면은 라인 색상이 있는데, 지금 검은색인데 이게 만약에 하얀색으로 바뀌면은 적용, 이렇게 선 색깔이 하얀색이 된다든가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좀 하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인 너비는 0.2 정도로 만들어 볼까요? 극단적으로 만약에 얘를 1, 1인 식으로 굵게 만들면 선이 굵어지겠죠. 뭐 그런 당연한 이치인 거고, 각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는데, 각도 크기, 조정된 크기 가지고 크기를 속성 값에 따라서 전체 합계 하고, 찾기 누르면은 이 데이터 수에 입각해서 가장 큰 최대값을 구해주고, 크기는 뭐 일단 적용 누르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최소 크기 8, 최소 크기 한 20 정도로 적용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파이 차트가 각 폴리곤 위에, 그러니까 벡터 레이어 위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 파이 차트, 그 히스토그램, 그 유형은 좀 바꿔나가면 돼요. 파이 차트, 히스토그램 적용 누르면 이렇게 히스토그램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다이어그램 누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렌더링에서 선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들면, 이건 채우기고, 이건 마치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도면 그릴 때 그 도로의 중류, 그러니까 중도 1류라든가 광로 1류라든가 그런 식으로 도로의 스펙이나 그 뭐라고 할까, 차선이라든가 그런 데이터, 특히 도로 데이터 중심으로 기반 시설의 기본 정보 입력할 때 도면 표시 번호 등을 입력하는 칸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 아마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그때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리 도시계획 도면을 QGIS로 그리는 방법을 그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할 텐데요. 여튼 그렇게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웹지도인데 그 말 그대로 웹으로 우리 시각화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되는데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 들어가서 QGIS to 웹 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고 이놈을 70만 1017개 장난 아니네요. 플러그인 설치 하시고 네 이렇게 됐고 닫기 플러그인이 제가 어디 있니? 여기 있네요. 크리에이트 웹맵 클릭하시면 창이 뜨는데 템플레이트를 풀스크린으로 템플레이트 풀스크린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업데이트 프리뷰 누르시면은 어떻게 보일 건지 미리 보여주네요. 그 웹맵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레이블링은 가령 뭐가 좋을까? 구 이름 스트리트 맵 서울9 이렇게 레이어에서 가령 심볼에서 도표는 필요 없으니까 빼고 이렇게 넣고 도서관들을 넣어보고 크기를 얘는 한 3 정도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2가 아니라 1.5 정도 적용해주고 이렇게 레이어에 선택해준 다음에 업데이트 시키면 이런 식으로 지도가 나오겠죠? 그 라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이게 UI가 좀 바뀌긴 했는데 라벨, 단일 라벨, 그 다음에 이놈을 이름으로 적용, 확인. 잘 안 보이면은 그 마스크나 버퍼를 이용해서 텍스트 버퍼 한 0.2mm 하얀색으로 좀 너무 버퍼가 없구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확인 누르고 다시 업데이트 하면은 라벨링도 같이 들어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익스포트를 누르면 웹으로 시각화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웹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완성됐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3D 맵 같은 경우에는 뭐 3D 기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력하진 않은데 뭐 조만간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기능 보시면은 보기, 새 3D 지도 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거 데이터가 주어져 있었나? 아, 우리 챕터 5에 TIF 파일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레이어 범위로 확대하고 나머지는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제거하고 이게 낫겠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다시 한번 켜볼게요. 보기 새 3D 지도뷰. 네. 그 이제 좀 이렇게 진주시로 나왔고 이놈을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입체는 없죠. 현재는 바닥이죠. 그 다음에 고도값을 지정해주기 위해서 이 벤치 모양 환기화 설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형에서 유형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이고 고도 데이터가 진주시고요. 수직 추측은 1대1로 하면 될 것 같고 뭐 가장자리 놓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이랑 이 가장자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살짝 띄워주는 뭐 그런 거고 이 상태에서 적용하면 눌러볼게요. 확인. 아까 전에 다르게 살짝 이게 뭔가 지형에 따라서 이게 좀 올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조금 밋밋하긴 하죠. 그렇게 되고 여기서 레스터 지도를 가져오면은 이 디스 엘리베이션 맵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 베이스 맵 이미지가 딱 이렇게 붙여져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직 축척을 이걸 만약에 좀 더 강조해서 보고 싶으면은 수직 축척을 조정하면 네, 좀 더 과장해서 이그제그레이션 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자극적이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진주시의 굉장히 험준한 스카이림 거의 무슨 알프스 산맥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도 필요에 따라서는 좀 강조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점 수직 축척을 적용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뭐 이 정도고요. 뭐 그렇습니다. 건물 레이어도 입체로 표현하기 위해서 높이값을 적용하여 돌출시킨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일단 얘는 잠깐 접어두고 진주시 엘리베이션 맵도 잠깐 제거하고 아까 전에 좀 집어넣었던 그 건축물 데이터 있죠? 이거를 아파트 아까 가져왔었던 거 임시 데이터로 했었는데 여튼 건물 데이터 다시 가져와서 범위로 보고 상태에서 뭐 작은 원도 마찬가지로 해보죠. 뭐 이상 그 하이트가 다 계산이 됐었죠.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보고 여기 보면 3D 뷰가 있고 심볼에서 단일 심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약간 이게 방식이 바뀌었어요. 3D 뷰에서 체크를 하는 방식에서 단일 심볼이나 규칙 기반 또 다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고 높이는 됐고 그 다음에 돌출은 약간 사출을 하는 것처럼 올려주는 거고 높이는 붕 하고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는 거고요. 돌출을 적용하면 우측에 누르면 그 필드 유형이 있어요. 필드 중에서
이제 하이트 클릭하시면 이 하이트라고 하는 필드 값을 참고해서 그 돌출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용 눌러주시면은 되고,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3D 뷰로 한번 볼게요. 보기 3D 뷰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그걸 가지고 휠 누르고 돌리면 네, 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 아크GIS의 아크씬으로 좀 할 수 있는 작업들이긴 한데 QGIS로도 이런 식으로 3D를 나름대로 잘 표현해서 볼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베이스맵 깔아서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좀 데이터가 입혀지는 기준은 익스텐트, 이 데이터의 전체 익스텐트에 따라서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잘려가지고 3D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한 벌써 46, 50분이 다 돼가니까 조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지도 아틀라스가 내용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판을 집중적으로 같이 다루도록 할게요. 조판 한번 제대로 각 잡아서 다룰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실습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 도시계획 도면을 그리는 거를 조판 기능들을 빨리 소개하고 그 간단한 워크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할 거고, 강의한 내용 따라서 그 그래피컬 모델러를 이용해서 약간 스타일이라든가 그걸 자동적으로 잡는 방법을 좀 공유를 할 거예요. 일단 이 정도까지 내용이 그렇게 많고 어렵진 않았어요. 그 정도였고요. 그래피컬 모델러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K-라이스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편집해주는 그런 도구인데 누구나 좀만 알면 아주 간단하게 이런 도구를 자동화 도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배치 처리 실행하면은 여러 개의 그 국가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전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자동화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음 시간에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